자, 1부 시작합니다. 와이즈경제뉴스 차영조 소장님 그리고 레모니스 김민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괜찮으십니까 소장님? 예, 괜찮으려고요.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좀 많이 힘드시면 조금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은 예, 약간 좀 챙겨드리고 예. 예. 죄송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예. 만수무강하십시오. 예. 아내가 뭐 오늘도 저기 이승희 아나운서 잘 하시던데 그냥 승희 아나운서한테 맡기고 하루 더 쉬지 하는데 사모님 말씀 들으셨어야죠. 예. 예. 내 119를 불러서라도 나가야겠다고 내가. 그래도 저희는 항상 예 버럭 소장님의 건강과 안녕과 만수무강과 또 뭐 있죠? 네, 우리가 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빨. 어떠한 경우라도 이빨 무는 거 보이시죠? 어떠한 경우라도 이진우 소장님 자리를 탐하지 말자. 여기서도 진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여기서 써야죠. 저 책을 여기다 갖다 책감 놓고. 옮겨놓으면 뭐 갖다 가능하기 놓고. 때문에. 내가 예. 열심히 살고 열심히 운동하면서 건강 챙겨야겠다는 그 도전이 생겼어요. 네. 감사해요 두 분. 예. 진짜. 네. 몇 년 동안 진짜 그 감기 몸살 없이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를 끼고 다녀서 오히려 더 조심해서 손도 잘 씻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 하다가 그날 너무 추위에 떨었더니만 뭐 제리야 그런 줄 알았지만 차 소장님한테 많이 서운했어. 끝부분에 뭐 됐고 자 예. 갑시다. 자 오늘 잘하십시오. 네. 오늘 점수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좀, 예, 아니. 긴장되겠는데. 아니. 아까 제가 그냥 간 보려고 여쭤봤는데 오늘 잘 버틴 요인 했더니만도 위클리 리포트 들어가기 전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우리 장이 밤사이에 미국장 봤으면은 우리 뭐 투자분들 새벽까지 이렇게 시세 체크하신 분들은 걱정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거기 비하면 이거는 뭐 선방 중에도 왕선방이죠.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만 차 소장님이 아까 뭘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이겠죠. 글로벌적으로 원자재라든지 뭐 히토류라든지 뭐 이런 영향이고 심리적인 영향을 줄 텐데 저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시장이 연준을 앞두고 3월달에 연준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었던 것을 일시에 다 저는 그 조정을 받게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서서히 3월 연준 때까지 장이 지지부진하면서 힘을 뺄 수 있었던 상황인데 오히려 연준 때문에 시장이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타났고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선이라면 바닥을 터치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오늘 토크 안 되는데요? 토크가 안 되잖아. 근데 그 김희수 제리는 도망가고 톰은 쫓아가다가 늘 제리한테 당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하다가 둘이 막 가다 보면은 이게 실컷 자고 있는 불독 막 밟고 지나가고 불독 오락 하고 이게 톰과 제리인데. 근데 저는 1년 중에 10달을 조심합니다. 그래서 차조심입니다, 집에서. 네. 1년 중에 10달을 조심하는데 네. 그런데 지금은 조심할 때가 아니라 베팅할 때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저는 또 단기간 돈 벌고 또 10달 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재반 여건상을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V자 반등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항상 기준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도에 사서 1년 정도를 뭐 어찌 됐던 1년 정도에 대한 긴 시간을 투자한다라면 충분히 올 한 해 농사는 잘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금방 파신다면서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저는 1년 정도를 항상 기준으로 놓고 보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빨리 올라와주면 빨리 팔죠. 제리식 스타일로 바뀌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서로 욕하면서 배우는 거고 당하는 거지 뭐. 예, 그 조금 뭐 가끔 보면 제리님도 맞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가끔. 근데 요즘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드립을 날리면요. 네. 하루 있다가 소장님이 쓰시더라고요. 그 드립을. 그래서 드립을 많이 이제 NFT화 시키려고요. 제 드립을. 그래서 이제 저작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촉 좋으신 레너드님은 차 소장님 뷰에 또 이렇게 공감을 표시하시네. 오늘 느꼈어 바닥 같은 느낌. 자 그러면은 한번 위클리 리포트 한번 점검하면서 네. 차 소장님의 저 감이 맞는지 한번 어느 정도 가늠해 봅시다. 예.
그렇다면 오늘 위클리 리포트의 뷰는 약간 시니컬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꼭 뭐 컨셉은 아니죠. 원래 예. 소장님을 자꾸 늘어줘야 바지끈을 자꾸 늘어줘야 저희 시청률이 올라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도 있다. 오케이, 이런 걸 다 오케이.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위클리 리포트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도 그렇게 빠졌다 그러는데 나스닥은 좀 위에 있네요. 아직까지 저 한 달기 초록색 나스닥. 네네. 그리고 그게 저게 죄송합니다. 하락이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소장님의 네, 의견을 제가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런 쪽에서 중국 지수가 턴하네요. 의외로 지금 약간 이제 턴하기 시작하는데, 중국. 네, 한 달 사이에 보게 되면 빠진 것도 없네요, 지금요. 어허. 네, 전국 축제를 하면서 우리 증시도 방어하는 이런 아주 변화가 나오는데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LPR 발표합니다. 대출 우대금리. 그래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상대적으로 딱 봐도 오늘 또 뭐 부동산 살리려고 또 LTV도 낮추고 그랬는 것 같던데. 이런 게 이제 막 던지기 시작하죠. 이제 LTV를 높인 거지. 높인 거죠. 예. 20일 날이니까 일요일 날 끝나는데 그 다음에 뭔가 중국의 의지를 보여준다. 21일 날 또 탁 뭐 나오지 않을까. 요런 혹시 또 기다렸다가 21일 날 또 우크라이나에서 또 뭐 새총이라도 쏴다 소리 나올란지. 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크라이나 문제는 저희 좀 개인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는 저는 전면전보다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시작이 됐다. 심리전이 시작이 됐다. 하이브리드. 예. 요즘 그 언론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게 그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면 그동안 지금 최근에 일어난 전쟁을 보면 지역이 뭐 이라크라든지 뭐 아프가니스탄이든지 사막 국가잖아요. 근데 네. 우크라이나는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죠. 네.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가 지금 어떤 군사 도발을 한다라고 보여지면 이거는 뭐 글로벌 제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가뜩이나 러시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해결성을 보이기보다는 자꾸 찌르는 거죠. 지금 이번에 나타난 것도 보면 국지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수리탄 몇 발 왔다 갔었던 정도의 국지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김인수 대표를 문다라고 하면 김인수 대표가 고양이가 쥐를 무니까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긴장하잖아요. 근데 그 차라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뭐 만화 같은 데서 보면 확 잡아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갖고 노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먹이를. 그렇죠. 그러면 먹이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네. 지금 상황이 우크라이나가 마치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가 이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기간에 끝날 거로 봤거든요. 전쟁 같은 경우 확 일어났다 확 끝날 것으로 봤는데 이렇게 심리전으로 가면 오히려 길게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역시 자조심. 네. 자, 위클리 리포트. Go ahead. 네. Keep going? Keep going. 오케이. 오늘은 예. 말 시켜놓고 또 이쪽으로 가고. 모르겠다. 모르셨습니까? 일단 예 얘기는 다 듣고 예 그래서 누구 편도 아니요?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는 코스피가 그래도 약간 위치상으로는 좀 중간쯤 와 있고요. 코스닥이 네, 여전히 네. 많이 빠졌죠. 네. 근데 오늘 코스닥 종목들 쭉 스캐닝 해봤을 때 역시나 실적입니다. 네. 실적 안고 한 이틀 동안 돌리는 종목들 보니까 무섭습니다. 이것도 바닥에서 움직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쪽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나스닥과 코스피 일봉을 딱 비교를 해봤는데 뭔가 조금 달라요. 분위기가 비슷한 제가 분홍색으로 이쪽이 미국의 나스닥이고 이쪽이 코스피인데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점에서 그 추세가 미국의 나스닥은 깨져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그리지 말고요. 네. 오히려 저쪽 그 나스닥 같은 경우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고점에서 네. 지금 반등 구간의 고점을 하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죠. 가파르죠. 가파른데 여기 한번 시도했다가 가파르고 네. 거기 이제 추세선이 그랬는데 봉이 두 개가 만났으니까 네. 추세선이 하면서 밑으로 나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추세선도 우리나라 이제 기울기가 나스닥보다는 상당히 좀 완만하긴 한데 네. 지금 저 정도에서 내일 양봉 나오면 전환되죠. 아 그러니까 이거 단기로 추세 깨진 건 이상 없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미국은 하락 추세대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쪽 음봉이 커졌기 때문에 네. 하락 추세대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우리는 지금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양봉이 나와준다라면 하락 추세대가 전환된다라는 거죠.
차 소장님 말씀은 미국 빠져도 우리가 안 빠질 그렇죠. 수도 있다는 그런 예, 말씀이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진짜 대한민국 증시에서 재계약이 힘든 가설인데. 예. 자, 그럼 보십시오. 지금 나스닥이 14,500 딱 쌍고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빠지는데 그 또 중간 지난 저번 단계 14,200도 못 올라오고 빠집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 저는 뭐 네. 저렇게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보다는 네. 왜 국내장을 긍정적으로 보느냐라고 네. 봤을 때 네. 미국장 같은 경우 작년 가을에 그 굉장히 시세 분출을 막바지로 저는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성장주냐 뭐 성장주에 대한 어떤 약간 좀 시각이 엇갈리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주들이 꿋꿋하게 올라간 게 저는 오버슈팅이라고 보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 악재 미국 시장을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락했다라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우크라이나 문제로 단순히 미국은 빠진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금리 발작 때문에 빠진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얼어붙는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버텨주거든요. 그런 보면 저는 그 우리나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술적 지표를 보면 그때 이진우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2,400까지 열려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PBR로 본다라면 2,700선에서 지지가 될 것으로 보는 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국내장은 그러니까 먼저 빠졌죠. 국내장이 먼저 빠졌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바닥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야, 우리 차 소장님이 저렇게 굉장히 확신에 찬 비율을 갖다 제시하는 것도 저는 이거 같이 진행하면서 오랜만이에요. 안 넘어오시는데요? 안 흔들리시는데요? 안 흔들리시네. 네. 그런데 네. 우리 지금 채팅방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100% 내일 양봉 안 나온대. 토요일이라서. 큰일 났습니다. 빨리 사과 방송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내일 Go ahead. 내일 비트코인이라도 양봉이 나오시길. 아 근데 소장님이 정확한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PBR 이거보다는 개념을 2,700에 대한 개념을 버럭 소장님 안 나오셨을 때 저는 그랬거든요. 2,700 밑으로 가면은 계좌 다 밀어넣고 싶다고. 네,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왜 제가 여기를 가장 강력하게 보냐면은 2,700 밑으로 잘 안 내려갔던 걸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와서 시장 약간 교란시킨 거. 네. 그게 영향을 끼쳐서 2,600까지 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2,700 미치면은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동감을 하는데 PBR이라는 말을 한마디 붙이면 좀 야, 있어 보이잖아요. 네, 피날 것 같아서요. 네, 그냥 웬만하면 동조는 안 하지만, 네, 네, 저도 이제 숟갈을 얹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익하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꼬라박아 보면 우리 진짜 마발이 되는데. 그러면 사과. 화요일날 사과 방송을 해야죠. 참 유연하다. 좋게 말해서 유연하고 나쁘게 말하면 뻔뻔스럽다. 예, 뭐 상황에 맞춰 가야 그만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보면은 예탁금과 신용잔고 동향을 봤을 때 긍정과 부정이 다 혼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예탁금이 좀 힘이 빠지네요. 예탁금이 빠지는데 이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개인들의 매도와도 연결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질렸습니다. 작년부터 작년 1년 동안 내내 작년 1월 달이 고점이었고 내내 고생시키더니 이번 달 들어서 좀 2022년도 뭐 되나 싶다가 보니까 뭐 미국부터 뭐 전쟁 나고 난리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주식 그냥 빼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보여지는 게 지금 예탁금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신용 잔고까지 같이 빠집니다. 그래서 신용 잔고 동향이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겹다. 이제 주식 안 해.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보면 또 소장님이 근거가 또 되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신용잔고 추입해서는 좀 시장은 많이 가벼워졌네. 네. 근데 저 신용잔고가 좀 특이한 게 저 왼쪽에서 신용잔고가 밀릴 때는 지수가 밀리면서 신용잔고가 털렸다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다라면 이번에는 약간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되나?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조금 줄여가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좀 결이 다르다라고 좀 그렇죠. 봐야겠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보면 또 소장님께 어깨가 기대는 그런 상황이죠. 이번 주에 개인이 1조 2,800억을 팔았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3,000억. 믿을 수 있을까요? 기관이
한 9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얼만큼 비워놨으면 에너지 솔루션으로 네. 얼만큼 그렇게 장난을 쳐놨으면 속이 다 타네요 지금요. 그래놓고 이제 저점 매수 들어오는 거 보면 거기다가 야 이걸 보면 또 연기금이 2,600억. 그동안 그렇게 난리를 피우더니 이제 매수가 들어오네요.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연기금이 그러면 또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느냐? 그쪽은 별로 안 잡힙니다. 그냥 사긴 사는데 안 잡히고 나머지를 이제 뭐, 조금씩 골고루 샀네요. 네. 네. 화학 쪽을 베팅을 하네요. 네, 이런 화학죠. 네. 이런 현상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매수하는 게 화학, 전기전자, 운수창고. 오늘도 좀 느낌이 오시죠? 뭐, 네. 뭐 항공, 해운 뭐 이런 쪽에 변화다고 금융주사고. 네. 그런데 외국인은 운수창고, 금융주. 전기전자는 아리까리합니다 지금요. 네 그런데 개인은 주르륵. 이거 많이 지난번과 다른 패턴이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약간 눈길이 간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피날레 다음 장입니다. 생각보다 좀 빨간색이 있죠. 겹치네요. 네, 뭐 한 개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그런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쪽으로 돌아간다는 게 확인되는 게 원래 지금 외국인들 삼성전자도 요 13인과 밑에 있습니다. 근데 끌어올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 조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네, 기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다 사는데 외국인 SK하이닉스는 산다. 지난번 강조드렸던 낸드가 지금 일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물 가격들 랜드. 낸드, 네. 예. 낸드를 아나 싶긴 하지만 예, 낸드를 아나. 네, 그래서 큰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저희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카카오뱅크 이쪽도 양매수가 들어오는데 그냥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희 한참 카카오뱅크 얘기하면서 논란이 예. 플랫폼이냐 은행이냐. 예. 그러고 있을 때 플랫폼은 그렇다고 저도 은행이다. 은행주 올라가네요. 거기에 변화가 좀 발맞춰지는 게 아닌가 싶고 또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시작하는데 최저가 2%라고 하다 보면 이게 계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 2%가 마진이 나올까요? 몇 명 안 되겠죠. 최저 특 1등급만 특 1등급 한우만 2% 주고요. 그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네, 먹을 얘기가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네. 특 1등급 한우만 주는 거예요. 투뿔 등급만. 특별 등급만 주고 네. 나머지 우리 같은 젖소 뭐 이런 사람들은 그 1등급도 아니고 턱 1등급. 특 1등급. 네. 턱. 예. 네. 그리고 보통 4등급, 5등급 정도 되면은 이제 금리가 뭐 5, 6% 되겠죠. 그렇군요. 이런 등급까지 구분해 주시고. 네. 이런 제가 졌소. 예. 이런 된장. 네. 그래서 야, 이제 크래프톤도 이제 입질이 들어오는구나. 위메이드 보이는데? 위메이드 뭐. 이제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제 아, 뭐-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저희가 그런 다음 주에 예. GDC라고 열립니다. 예? GDC. GDC. 네. 뭐죠?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어? Gamers Developers Conference. 게임 뭐 Developers Conference. 게임 예. 디벨로퍼들의 컨퍼런스. 네. 거기 유메이드가 참석합니다. 그래서 되게 근데 뭐 막 구글링 하다 보니까 관심이 높대요. 왜냐면 다른 그러니까 P2E라는 개념을 다른 외국 쪽에서는 아마 대만 회사가 하나가 작게 한 게 있는데 참 단순한 게임인데 그거 말고 좀 뭔가 또 장을 열었다라는 쪽에서 이번에 기대가 높다라는 쪽을 번역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비행기가 시간이 안 맞아서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고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예. 흠. 네. 더 가면 되잖아요. 6개월 뒤에. 네. 그래서 이쪽도 해운주도 뭔가 꿈틀거리고 있다. 외국인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항공, 해운 이런 거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리오프닝에 그렇다 봐야겠죠. 네.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요. 빨리 할까요? 네. 리오프닝 그렇지 뭐. 네, 예. 그리고 금융주 좀 사고 있고요. 게임주는 여기저기 보입니다. NC소프트, 위메이드, 뭐 여기서도 카카오 게임, 사라졌네. 펄어비스 있네요. 펄어비스, 뭐 이런 쪽으로는 들어오고 있고. 우리 한참 캐사튼 경민이는 해당하는 게 뭐 있어요? 경민요. 흠하고. 네, 흠 있고요. 뭐 항공주도 약간 경민이고. 그런 쪽이라고 보여지고. 아모르 또- 퍼시픽도 그렇죠. 이쪽도 생활 건강 같이. 그 경기 민감 소비주. 이런 경기 쪽. 민감 소비주. 네. 볼 수도 있겠고 롯데케미칼 들어가 있고요. 네. 뭐 반도체도
뭐 그냥 그런 쪽 뭐 이렇게 예. 보면은 예. 의외로 쏙쏙 들어오고 근데 기관들이 예. 이번에 보면은 시장이 좀 주춤할 때 뉴오프닝을 많이 베팅을 하네요. 그런 쪽에서 지금 화장품주가 2개가 들어와 있고 네. 코스닥 쪽에서는 임의용 기기도 화장품이다. 그러면서 클래시스가 들어오는데 지난번 임의용 기기 말씀드리면서 루트로닉 기기 작가드렸거든요. 예, 예. 오늘 고점입니다. 신고가입니다. 난 반댈세. 예? 예, 주가는 그렇게 갔다 정도고요. 네. 난 반댈세. 또 예, 알겠습니다. 반대 감사합니다. 예. 그래야 가죠. 네. 다 좋다고 그러면 안 가죠.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SFA가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데 이거 차트를 보게 되면 그렇게 고생시켰다가 이제 탁 전환시키지 중기 저항선. 뭐 하는 회사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FA라고 그래서 Factory Automatics. 팩토리 오토매틱. 예. 공장 자동화 쪽에 공장 자동화. 예. 근데 지금까지는 SFA가 보게 되면 약간 디스플레이 쪽, OLED 쪽 이런 장비 쪽에 삼성 디스플레이랑 같이 연관이 컸었는데 이번 나온 실적 보니까 이쪽의 매출 비중이 50%로 딱 떨어집니다. 나머지 뭘로 채웠을까요? 2차 전지. 2차 전지. 네.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오게 되면 솔직히 로봇 관련주 간다 그러면은 저는 이 회사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됐는데 참 괴롭히더니 이제 움직이네. 이제 고개를 드네요. 네. 그런 쪽이고 인터로조는 뭐 조로 아니고요. 쾌걸조로 이런 거 아니고요. 콘택트 렌즈. 콘택트 렌즈. 네. 난 또 로자 들어갔다고 로봇 관련주인 줄 알았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네. 저기 중남미에서 매출이 많습니다. 네. 중남미에서. 예, 그쪽 분들은 이 렌즈 칼라 렌즈를 굉장히 많이 껴요. 칼라. 네, 칼라 렌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그 도수 조절용으로 하는데 네. 저쪽은 미용용으로 칼라를 많이 씁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보다 보니까 진짜 또 특이한 게 네. 벌써 지금 임상 초기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스마트 컨택트 렌즈라고 하거든요. 스마트 컨택트 렌즈가 뭘까라고 하게 되면 끼면은 왜 보통 저희가 렌즈 끼게 되면 뭐 이렇게 세척하면서 단백질 제거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거 할 때 그 생기는 단백질로 이 사람이 당뇨인지 아닌지 체크가 됩니다. 거기다가 눈 앞을 체크를 해서 이게 스마트 헬스 기기가 같이 있으면 거기서 계속 체크가 된대요. 그래서 혹시나 녹내장 관련된 이런 것도 체크를 하다 보니까 괜찮은데? 야, 세상 님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좋아졌다. 돋보기라 아유. 돋보 네, 딴 건 몰라도 눈은 내 두 분보다 좋아. 네. 그러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렇지 하십시오, 소장님.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그래요. 지금 이렇게 저 유튜브 화면에 보니까 우리 김민수 대표 진짜 얼굴이 훤하시다. 아니 지금 진짜 이렇게 이번 주 변동성 이 장이 우리 김 대표님처럼 이렇게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결만 잘 타면 이런 장이 없었을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근데 어제 네. 갑자기 한 50포인트 빠졌을 때 욕 좀 나왔죠. 제가 타 방송을 시황 중계 비슷한 걸 하고 있었거든요. 3, 40포인트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신나게 떠들고 있다가 갑자기 막판쯤 되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렇게 쭉 네, 그래서 저는 그랬죠. 그러면서 그때 드린 게 약간 속으로는 사야 되는데 이러면서 네, 멘트 상황으로는 너무 동요하시지 말라고. 네, 이거는 전쟁 비슷하게 그런 쪽에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그때 확인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동요하시지 마시고 까지만 말씀드리고 전 나와서 엘리베이터 안부터 계속 네, 이거 사야 돼 그러다가 또 종가 좀 보니까 올라오는 게 그렇게 탐탁치는 않더라고요. 근데 마이너스권에 사다 보니까 좀 트레이딩은 됐는데 일단 또 산 거 조금 정리하고 네, 필요한 거 몇 개만 놔두고 또 오늘 보다 보니까 미국 시장 또 급락해서 출발하다 보니까 어제 다 팔 걸 한 생각도 들었지만 오늘은 그냥 또 아침 또 시황 방송에서 오늘 전략 구강 네 이렇게 밀었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그나마 아침에 막 개장 초에 방송이라도 있고 하니까 좀 안 자르고 견딜 수가 있었네. 근데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회사가 요즘 제가 한 게 그겁니다. 지금 시장 막 어지럽고 앞서 소장님 얘기하셨듯이 우크라이나가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하더라도 저는 이번에 보니까 요즘에 방송에서 참 세계사 전문가, 지리 전문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로마 제국의 역사부터 해서 쭉 읊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 15분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속으로 그냥 그 사이에 핸드폰 보고 뭐 하면서 다른 짓을 하긴 했겠지만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결론이 없어요. 그냥 책에서 쭉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나가는데 그러면 뭐 제가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 지금 여기서 신경을 써야 될 게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됐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IR을 통해서 올해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기업들 세부적으로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 더 중요한 걸 놔두고 큰 걸 보면서 저희가 뭐 어떻게 전종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쪽에서 유가 보고 있고 이런 게 지금 제 계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 쪽에서 저는 그냥 계속 종목만 체크하고 특히 가장 포인트가 그거 같습니다. 작년에 실적,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빌로 보게 되면 그래도 미국은 한 70% 나옵니다. 한국은 이번 4분기 보면 3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만큼 충격이 심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 보여주고 이걸 바탕으로 올해도 적어도 상반기까지 끌고 가겠다. 이게 핵심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찾는 게 저는 이번에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저는 오늘 장에서 그 김민수 대표 말에서 또 느낀 게 뭐냐면 네. 지금 저는 일부 유튜버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들을 싸잡아서 제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중동 정세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의 관계라든지 예. 이런 건 알면 좋죠. 예.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지식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만 투자의 개념에서 그런 걸 알 필요는 없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알 필요 없고 그런 거에 집중할 때 지금 우리가 잊혀졌던 주식들이 지금 올라옵니다. 뭐냐? 정책 관련주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막 여야가 이제 주자들을 내세우기 시작했을 때 정책 관련주라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대선이 불과 한 2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안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몇몇 사태로 인해서 지금 경기 민감주냐 성장주냐 전쟁이냐 금리 인상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주식들이 수혜를 보고 재무제표도 나쁘지 않은 주식들이 빠져 있다가 오늘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항상 우리 정신을 뺏어가는 그러한 뉴스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내 지식이 풍요로워지는 것이냐 주식에 도움이 되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종목이 뭐예요? 뭐 어제 제가 추천했던 한정기술, 그다음에 건설주. 지금 그런데 뭐 대선을 앞두고 뭐 정책이라 할 만한 게 뭐 제시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원전이라든지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공과를 얘기하기보다는 공통되게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전과 건설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일단은 어찌됐던 글로벌 추세가 찾아보니 또 있네. 네, 글로벌 추세. 맨날 뉴스에 나오는 거는 뭐 옆집. 하여튼 뭐 지금 그래서 뭐 원전 중국도 어차피 이제 경기 부양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작년 가을에 100기 넘게 원전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이 정말 시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 주가가 다 바닥권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지금은 줍집이 가능하고 건설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잠실 재건축, 그다음에 음마 아파트 재건축. 그렇게 되면 지금 뭐 건설주들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됐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조금. 예. 근데 어제 저는 그게 참 웃기더라고요. 뭐 좌우지간 러시아 매체에서 속보는 그거였어. 러시아 매체에서 그렇죠. 보도하기를 우크라이나 군이 포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외신부터 들여다봤더니만 없어요. 네. 외신부터 막 찾았는데 없어. 그러고 나서 이제 국내로 왔다면 이제 연합뉴스 하나 속보 하나 달랑 떴더만 러시아 그 기사 한번 클릭해서 보니까 박격포하고 수류탄을 좀 던졌대. 그게 러시아에서도 그게 무슨 놈의 로켓포나 무슨 105mm 곡사포도 아니고 박격포하고 저기 수류탄 갖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근데 제발 좀 우리 좀 쳐들어와 이거야. 근데 러시아 그 신문도 네. 어느 분이 비유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신문에 의하면 저 지방 스포츠 신문 정도 되는 신문에 나온 거라고. 지방 스포츠쯤 되는. 네. 그러니까 메인 언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 저도 뭐 그런 역사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다 들은 건데 이게 벌써 분쟁 지역이 거기 돈바스인가요? 돈바스 예. 지역. 저희가 이런 걸 왜 알아야 됩니까? 돈가스 먹고 싶네요. 발칸반도 사태부터 이제 해서 또 시작을 해야죠. 그거는 네. 그거는 김민수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김민수 대표는 기업 정보나 이런 이 주식 관련해서만 해도 제가 봐서는 여기가 터져 나갈 사람인데 거기서 뭐 우크라이나 역사, 아니, 저다 뭐 옛날 기억 소비에트 못합니다. 연방 해체 과정 무슨 뭐 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넘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거 집어넣다가는 그 주식 관련 거기 매물이나 한정돼 있으니까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예. 또 그런 걸 갖다 또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 그렇죠. 네. 그래 하는데 키예프 공국도 나옵니다. 무슨 대공이 나오고. 근데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거짓말을 누군가는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그 속이 시커먼 크레물린에서 하는지 백악관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어느 쪽이든 거짓말이에요. 한 명은. 네. 이러다 진짜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하면은 그거는 러시아가 거짓말을 해온 거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죠. 침공할 의사가 없다. 서방에서 자꾸 우리를 갖다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날짜도 서방에서 얘기한 거죠. 무슨 날 받아놓고 전쟁하는 놈들이 어디 있어. 네. 뭐 그런 식이고. 그래서 그거라도 맞추려고 박격포 함 쐈는지도 모르지. 2월 16일 날 했는데 그쪽 시간대가 어디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서로 장난치다가 잘못해서 그게 아니고요. 발사됐어요. 여기는 벌써 한 5, 6년 전부터 분쟁 지역이 아니, 있습니다. 물론 네.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한데 아유 저기 조금 보면 재밌습니다. 미국에서 부추기는 느낌 안 들어요? 그 얘기를 했다가 제지를 한번 당해가지고. 네. 그래요. 뭐 그건 네, 뭐 서로 다 우리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청취자분들인들 왜 짐작 못 하시겠습니까? 자, 뭘 좀 덮어야 되나 봐봐. 저기서라도 뭐 좀 시끄러워져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자, 네. 넘어갑시다. 그러나 어쨌거나 너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진짜 전쟁이랍시고 나면은 불쌍한 거는 민초들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도 저 먼 나라라고 타격 안 오는 거 아닙니다. 벌써 우리 기름 넣을 때 휘발유값 잘 느낌 쌓여 해오죠. 네, 맞습니다. 이 국제 유가에 이 안 떨어지는 환율에 1,700원대 이제 중반까지 이제 왔습니다. 슬슬 뭐 1,800원으로 시작하는데도 예. 보이기 시작하고 전기차 별로 생각 없으시죠? 그거다가 이제 곡물까지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장 볼 때마다 이제 억소리 나는 거지. 뭐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우리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아까 차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과연 그 부분이 이제 확인이 필요한데 저는 나스닥이 말이에요. 네. 엔비디아가 그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그 무슨 황이에요 그 CEO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고 하는데도 막 빠지고 로블록스는 뭐 캐시우드가 그렇게 워터링 갖다가 막 처절하게 하는데도 잘 오르지도 못하고 메타는 바닥이 안 보이고 그러니 이미 소위 말하는 그 시총 한 12, 22 그 정도의 빵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서학개미라고 일컫는 분들이 다 들고 있을 만한 그쪽 말고 더 이렇게 클래스가 중하쯤 되는 애들은 벌써 무너졌고 그렇죠. 그나마 지수를 갖다가 이렇게 버틴 거는 그 위에 시총 상위 애들이 있는데 얘들이 지금 자빠지고 있거든요. 얘들이 자빠지고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뭐 나스닥에 있는 게 S&P 500에도 있고 다우에 들어가니까 몇 개는 야들이 이제부터 실적이나 뭐하고 상관없이 그냥 레벨상 자꾸 무너지는 단계로 접어들면은 나머지 이미 무너져서 반토막이나 거의 뭐 치솟기 전에 원위치해 있던 애들이 꿈틀꿈틀 힘을 다시 발한다 하더라도 미국 지수는 이 시총 영향 큰 애들이 자꾸 이렇게 흘러내리면은 못 가는데 그 와중에 우리는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외국인들이 결국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요건 참 한번 지켜볼 만한 관건인 것 같아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뭐 일단 뭐 국내 증시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바닥을 잡았다라는 정도고요.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은 좀 별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 증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먼저 전조가 보였죠. 밑에 있는 주식들이 먼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랬죠. 그게 전조였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무래도 뭐 언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총 상위단에만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버텨주니까
그래도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했던 거죠. 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위도 무너질 텐데 밑이 무너져도 역시 우량주는 안 무너질 것이야라고 이제 봤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량주가 이제 앞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더 무너질 것이냐 안 무너질 거냐의 무서움보다는 어쨌든 길게 보면 미국 시장은 다시 지수를 땡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지수를 계속 땡겼던 건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힘든 시절이 와도 우리가 지금 뭐 몇 년새 박스피로 해서 힘든 시절을 겪어도 우린 못 올라가는 것과 달리 미국 시장은 지수는 올라갈 겁니다. 버티기만 하면. 단 종목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여기서 다시 지수가 땡긴다라면 지금 올렸던 뭐 테슬라라든지 메타라든지 뭐 이런 종목이 다시 가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항상 지수는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올라갈 때는 그 주도주들이 바뀌었어요. 지금 테슬라가 나온 것도 불과 우리가 이제 뭐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테슬라라는 기업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네. 그때는만 하더라도 뭐 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랬죠. 보이다가 지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또 상승기에는 뭐 메타버스가 갈지 뭐가 갈지 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 투자와 성장주들을 무조건 들고 가는 투자가 얼마만큼 리스크가 큰지에 대한 것들도 저는 냉정하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리면요. 두 마디 하셔도 돼. 응. 사랑합니다, 소장님. You're welcome. My 두 pleasure. 마디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을 관통하는 요인은 저는 수급의 변화가 뚜렷한데 요즘에 제가 보는 모 증권회사 데일리를 보게 되면 기술주에서 빠져나오는 자금들 데일리로 보여주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하루에 지난번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 볼 때 처음으로 폭락했을 때 하루에 빌리언이니까 3.0 빌리언이면 30억 달러 이런 식으로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최근에도 반등하는데 하루도 안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 1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돈이 자꾸 빠집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원인을 갖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 아까 오다가 지하철에서 본 외국계 리포트 쪽에 의미심장한 게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시장 뷰를 볼 때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탈출하라는 개념 쪽에서 해외 시장의 다른 쪽의 종목들을 눈돌려야 될 때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그거 자세한 건 다 못 읽었고요. 네, 그게 눈에 띕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번 번역기 돌리셔? 눈이 침침해가지고 너무 글자가 작아가지고. 무역학과 수속인데 영어 모르겠습니까? 다 하지. 네, 그냥 눈이 침침해서. 네, 눈이 침침해. 안 되겠어요 이제. 그렇지, 그렇지. 머리도 침침하고요. 오죽하겠어. TF 공국 때문에. 맞아. 무슨 대제죠? 그분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뉘앙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도 근데 미국에서도 약간 변화가 되는데 그 와중에 이번에 올해 초부터 국가별로 봤었을 때 가장 수익률 좋은 국가 물론 저 꼴등에는 코스닥이 있지만 그것만 보느라고 놓친 것 중에 하나가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 의외로 예전에 저희가 브릭스라고 많이 얘기했었죠. 그런 쪽에 브라질이 딱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또 인도, 신흥국 쪽에 맞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봤었을 때 느낌이 약간 이쪽으로 자금들도 전환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아마 내일 가게 되면 또 데이터가 이제 그런 게 나오겠죠. 또 한국이나 신흥국 쪽의 자금, 선진국 쪽의 자금 동향, 펀드의 또 신흥국 쪽의 자금 동향. 근데 이게 유입 쪽으로 바뀌는 기조가 이제 서서히 나온다고 하게 되면 소장님 말씀처럼 좀 단위 바뀔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짧게 덧붙이면 지금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 2020년부터 올렸을 때 우리도 소위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개인 투자보다는 펀드라든지 간접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진 나라인데 그러니까 제 얘기가 네. 그랬던 나라인데 2020년에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그랬죠. 코로나가 만든 변화죠. 그 변화죠. 그러면서 이제 펀드에서 자금 유출이 되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 미국에서도 연출이 됐는데 결국 개인이란 건 오래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김민세 대표가 얘기하신 것처럼 자금 유출은 충분히 그러니까 기관들은 버텨낼 수 있습니다만 개인들은 못 버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돈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참 이렇게 이제 요즘 이렇게 이제 저도 이런 걸 뭐 진행자로서도 하기도 하고 어떤 데에서는 또 제가 제 의견과 뷰를 밝히는 패널로 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요즘 더군다나 이런 격변의 장을
느끼다 보니까 야, 우리 투자자분들이 참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손절을 갖다가 강조하는 교과서나 그런 어떤 전문가들도 있는 반면에 손절 몇 번 하다 보면은 뭐 계좌 다 녹아나쁘고 기회가 없다. 그리고 어차피 우상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아닌 말로 100% 다 꽉 채워놨다가 이번 같은 장을 갖다가 두드리 맞고 나서 지수 빠진 만큼 내 계좌도 빠졌는데 이거 원위치 막 올라가도 이거는 그냥 깨진 거 복구에 불과한 거고 그러다 보면 그때는 아닌 게 아니라 다음은 현금 비중 얼마라도 있었더라면은 김민수 흉내 좀 내면서 재미라도 내고 오늘 그래도 다음은 25,000원이라도 벌었다. 오늘 조금 더 써주십시오. 25만 원도 네. 벌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살 텐데 하는 그것도 있고 또 아니면은 막말로 길게 보면 우상향인데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요? 요즘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지 마라. 더군다나 개인 주제야. 그냥 좋아 보이는 주식 사들고 그냥 가라. 견뎌라 이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은 아무 걱정도 없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묻어두는 대로. 리포트도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게임 하시고 일상생활 하시고 그냥 운동하시고 살면 돼. 하나 잡아놓고. 저는 그 말을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흥분을 하는데 또 시작됩니다. 기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묻어두고 장기적으로 간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됐어요. 우상향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경제 구조가 흡사한 일본을 보면 왜 증권사에서는 일본 그래프 안 보여주고 미국 그래프만 보여주죠? 우리랑 규모의 경제도 다르고 증시 체력도 다르고 증시 방향도 다른데 전 증권사 그거는 영업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럽도 다 꺾였고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80년대부터 우상향하는 딱 그래프 갖다 놓고 묻어두면 돈 된다. 전 그 말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무조건 종목을 묻어둬라. 우리나라 같은 물적 분할, 그 다음에 뭐 자회사 상장, 대주주 횡령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그걸 못하는 이유가 소비자들이 소액주주 운동을 해서 그 소송을 걸 수가 있잖아요. 이 법들 다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막아놓고 소액주주들만 손해보는 상황에서 무조건 기업을 사라? 기업처럼 기업을 묻어두고 해라? 제리 형, 톰 형 좀. 이럴 때는 자제가 안 됩니다. 혼자 이렇게 마음대로 분출하게 두시고 이제 자제가 됐을 때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저는 우리 현실을 외면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외면하고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죠? 계속 주식 사서 묻어둬라. 계속 해라. 전 이런 영업을 펼치는 사람들이 가장 밉습니다. 그러면 한국 주식 사시면 안 되겠네요, 소장님. 아까 아니요, 뉴스-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타이밍을 잡아서 저는 매매하는 스타일이잖아요. 타이밍을 잡지 말라? 아니, 그러면 타이밍도 잡지 말고 그럼 묻어둬서 여태껏 승리했냐라는 거죠.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어떠한 주식이 묻어서 승리했느냐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되묻고 싶어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왔다라고 하면 당신은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앞으로 30년 뒤에 올라갈 주식에 대한 비율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단순하게 삼성전자 30년 동안 보여라? 저는 삼성전자 30년 뒤에 없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삼성전자 하나만 갖고 물고 늘어진다면 전 그 사람의 정말 단견이라고 봅니다. 오케이. 중년의 나이가 되면요. 호르몬의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갑자기 확 올라올 때가 그렇죠, 많아. 예. 이제 예, 그건- 이해를 하시고요. 그건 우리 제리 동생이 좀 이해하셔. 아니 뭐 지금까지 수없이 옆에서 그나마 그리고- 막이 좀 예. 그리고 네. 저기 리밸런싱도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2020년 같은 장 만들어 놓고 2021년에 우리 동학개미 녹였어. 그러고 나서 지금 2021년 한 4분기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2022년 1분기도 끝나기 전에 우리 서학개미 녹이는 거 보소. 이게 전형적인 이거 리밸런싱 하다가 안 가는 놈 빼고 가는 놈 따라갔다가 이거 여수 터지고 저수 터지는. 안타깝죠. 중학개미가 아니죠, 중학개미. 그럼 내년에 중학 죽는겨.
그러니까 흐름이 쏠리면 죽는다. 개미는. 쏠리면 죽는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정말 중요한 워딩인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따라갔을 때는 그거는 늪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딱 보셔서 네이버 뉴스 많이 본 기사 검색, 많이 본 기사 따로 경제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종목이 들어간다.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종목이 딱 들어왔다. 매도 기회입니다. 그렇지. 네. 하나 물어봅시다. 저 뭐 신라젠 우회됐다고? 아까 오다 보니까 드디어 이거를 뭐 안 좋게 보면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언제 결론 나는 거예요? 뭐 이거는 넘긴 거죠 다음으로. 근데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면서 또 희망은 약간 주는 상황이죠. 당장 이거 그러니까 개선 기간 뭐 동안에 그렇게 결정하기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뭐 투자자들 갖다가 염두에 둔 거요. 뭐 전 보신주의라고 봅니다. 보신주의. 정치적인 발언은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오스템 임플란트는 좀 결이 다른데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4월 15일까지 시간을 벌었습니다. 4월 15일까지 시간을 벌었는데 3월 말에 나오는 감사 보고서가 저는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 보고서 이제 김 비서표가 얘기하신 거를 저도 이제 몰랐다 봤는데 800억 확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계상 2천억 손실을 날 것을 800억 확정했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 체력으로 봐서는 800억은 별로 문제 안 됩니다. 영업 현금 흐름으로 보면. 근데 문제는 이제 감사 보고서에서 회계 감사가 한정이라든지 부적절히 나오면 이것도 상장 폐지 사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의 가장 키 포인트는 돈의 유출이 아니라 회계가 얼마큼 투명했느냐가 더 지금 안진회계법인이 하고 있거든요. 네. 얘네들이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도 셀트리온은 좀 더 다르죠. 이게 결이 다릅니다. 결이 다르다. 네, 결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아니 그 정책권자들이 물론 이제 소액주주들이 워낙 많이 계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정 못 내리는 것은 뭐 인지상정으로 알지만. 그 결정 내리라고 월급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출근하다가 여의도에서 모 공공기관으로 들어가는 삐까번쩍한 기사가 모는 차를 봤습니다. 그 기사가 모는 차 우리 그 수수료 띄어가지고 그분들 삐까번쩍한 차 타고 출근하시는데 그분들이 그런 결정 내려달라고 우리가 그 차를 태워서 출근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라도 안 내리지. 내라도 그 자리 위에 올라갔는데 결정을 내려갖고 내가 내 모가지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기관장 얘기도 나오고. 맞아 기관장.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조심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갖고 어떻게 기관장을 가겠어? 사장님들 물 건너가셔야 돼요. 그래요. 우리 차 소장님도 살 만큼 살았는데 아직도 저렇게 순진해. 예. 그러니까 맨날 김 뭐를 대표 위하여라 하는 사람들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김일수 대표 같은 분이 살기 좋은 세상이 제가 고생해서라도 나온다라면 이 한 목숨 바쳐서 게이머의 세상이요? 네, 죄송합니다. 예. 일하세요. 게임 좀 그만하고. 예. 그건 뭐 쌀이 나옵니까? P2이구나. PT입니다. 예, 쌀 나옵니다. 나옵니다. 근데 자꾸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혹시 버럭 소장님 취미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당구. 저 취미? 예. 뭐 그렇죠. 뭐 당구도 당구고. 그렇지, 이렇게 바로 안 그다음에 나오시잖아요. 여행이고 뭐 여행은 취미 그냥 드라이브 좋아해요. 제가 지금까지 아내랑 같이 이렇게 바람 쐬는. 왜?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다른 분들한테 취미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덜컥 안 나와? 첫 번째가 덜컥 안 나오고요. 어. 두 번째가 독서, 여행, 음악 감상 이게 두 번째고. 그거는 옛날부터 뭐 이렇게 칸 채울 때. 그때 소장님도 처음에 바로 안 나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년 남성들이 하나 고민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내가 그래도 취미를 통해서 나 뭐 하나는 그래도 내 본업 빼고는 뭐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이런 게 하나 인생의 즐거움 아닐까요? 계속. 그게 게임이에요? 아니, 굳이 네, 설거지, 청소. 그것도 삶의 즐거움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참 한때 고스톱이 나의 취미였을 때. 네. 이 맞고 아니 이제 그거죠. 같은 패가 두 장 돌았을 때 네. 이걸 갖다가 한 장 갖다가 일찍 내는 게 좋은지 최대한 두 개를 붙들고 있다가 끝에 내는 게 좋은지 그런 거 고민하고 참 뭐든지 취미에 빠졌을 때는 뭐 재미가 있어 사는 게
그거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그 이봉원 씨가 하는 그 도네이션이라는 그 도네이션. 네, 그 유튜브에 한번 출연해 보시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본업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아빠로서의 삶을 사실 거고요. 그리고 또 아직 부모님 계시면은 또 아들로서의 삶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에 대한 행복은 뭘까? 라는 부분들도 한번 정신건강 상담소는 아니지만 주식도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계속 공부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진정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이나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게 없다. 이거 좀 슬픈 일이 아닌가요? 그래요. 네.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전부가 되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좀 피해야 되는데 이 주식 뭐 할 땐 열심히 해야죠.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오케이. 하고 그럽시다. 그런데 보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그러면은 차 소장님의 약간 바닥 조짐이 보인다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김민수 대표도 크게 뭐 반론을 제기하시지는 않으시네. 하기야 뭐 바닥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나 우리 김민수 대표한테. 나의 그거 중요하죠. 시장에 영향을 그래, 받죠. 참 당연히. 진짜 배팅 부러워. 금액이 달라지나? 나 진짜 저런 사람이 부러워. 바닥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 맞습니다. 뭐 하락해도 뭐 당차. 근데 그거는 외국인들한테도 마찬가지야.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코스피가 3,300이면 어떻고 2,300이면 어때 저거한테는. 매주 저거한테 탁착착 돈 들어오면 되는 거지. 맞습니다. 예. 더군다나 외국인들은 지금 뭐 인도라든지 브라질에 또 배팅해서 또 거기서도 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외국인 할까요? 막 분장 이렇게 하고 그 이런 노란머리 하고 이렇게 와서 그냥 태양이- 이렇게 네. 말을 우리말을 해서 한국 사람인가 싶지. 얼핏 보면 외국인 같아. 아 어디 캄보디아 약간 저 방글라데시. 아 예. 네. 우즈베키스탄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뭐 뷰는 솔직히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그러니까 현금 꽉 채우는 것보다 적어도 한 좀 두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렇죠. 솔직히 물린 건 물린 겁니다. 그 특히 네. 변동성 큰 장세에서 꽉 채워놓으면 뭘 옴짝달싹을 못해. 지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100%인데 한 마이너스 30%다 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 가지고 계속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종목도 안 보이고 시장 나오는 이런 얘기들 우크라이나 이런 얘기만 가서 아이고 저거 어떻게 전쟁 나다 많아 이런 것만 신경을 쓰게 되면은 그 사이에 내 계좌 방치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첫 번째 솔루션은 그냥 여기서 그냥 5종목 갖고 있으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다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주르륵 정리를 해서 그러면 얼마라도 현금이 나오는데 그러면 현금이 있으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걸로 어떻게 그래도 손절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걸로 내가 뭔가를 이번에도 그래도 다음은 얼마라도 복구를 해야 되겠다. 라고 되면 도끼가 오르면서 이제 뭔가가 차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PC 앞에 딱 두고 거기서부터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죠. 네. 거기서 나오는 종목들을 특히 이제 그러면 실적이나 성장성이나 이런 거 다 같이 또 종합해서 보실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걸로 어렵지만 또 용기를 내서 아니면은 또 가만 계시다가 이런 시장이 또 급변하는 때가 나오면은 싸게 샀다가 내가 아는 종목이라서 싸게 샀다가 거기서 뭐 담은 5%라도 정리하고 나오고 다시 현금 갖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런 변동성 양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가장 무서운 게 지금 바닥을 잡은 거에 대해서 안도를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바닥을 잡아서 정말 연준이 그렇게 강력하게 매파적으로 안 가서 글로벌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과거의 주도주가 다시 주도주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전 그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투자자분들 그걸 고민해 보시죠. 제가 아까 미국도 주도주가 다시 안 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 경험을 봤을 때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면 주도주가 바뀌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고 봐도 그래도 이제 뭐 30% 40% 물려 있는 계좌가 올라오려면 거의 50% 가까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0% 가까이 올라와야 되는데 남들은 50% 가는데 내 건 20-30%밖에 안 올랐다라고 하면 희망 고문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면도 감안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민아 그래서 경민아 이상입니다. 네.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지금 시장 내에서 뭐 김민수 대표 스타일로 이렇게 트레이딩을 짧게 끊어가는 그런 정도의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 뭐 우리 인정해야죠. 모든 종목, 모든 업종이 그런 건 아니라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다들 이제 그냥 회복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혹시 우회라고 저 미국에서 빠져나오는 국제 자본들이 뭐 브라질, 인도만 가냐, 베트남만 가냐, 한국 좀 들어와 줄래? 뭐 이긴자 기다려야 되는
걔들은 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저쪽 계좌들이 몇백만 개야? 저 잠긴 돈이 얼마야? 저걸 우리가 들어야 돼?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건데. 그럴 바에야 그냥 지어서 그냥 뭐 삼성전자 뭐 7만 5천에서 8만 5천 사이 묶어놓고 짤짤이나 하지 뭐 우리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늪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암만 좋게 얘기하고 바닥을 잡았어요. 누가 알아?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미국 나스닥 월간 차트 보세요. 아찔합니다. 얘 이제 시작한지도 몰라요. 그렇죠. 미국은. 그런 와중에 미국과는 완전한 디커플링으로 미국 빠져도 우리는 온전할 수 있다. 이 얘기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예, 설득력이 좀 강하지. 강하지는 않은 막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이 놀죠. 뭐 네. 대통령의 날인가? 네. 그렇게 노는 거고. 그리고 올림픽 폐막식이 일요일이니까 월요일 날은 미국장은 노는 대신에 올림픽 폐막식 끝났으니까 백악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올림픽 기간 중이라도 자들 쳐들어갈지 모른다 했는데 끝났으니까 쳐들어갈지도 모르고 이런저런 변수가 있지만 어쨌거나 자 좋아요 1천도 넘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내 현금 비중 10% 20%라도 남겨놨다 하시는 분들한테 자 그래 2만 5천 원이라도 이제 하루 내일 월요일 날 2만 5천 원이라도 근데 저는 종목을 소장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중형급 이상으로 보시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찾아놨어요. 많이 찾아놨습니다. 찾아뒀어. 네, 찾아놨어. 네, 찾아놨고 발음도 안 되네요. 예. 찾았고 이제 뒤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시총이 1,000억대에서 2,000억 사이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김민수 대표가 얘기하고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이 이 중에서 일부만 들어가 버려도 움직입니다. 상한이 나올 수 있는. 금방 그러니까 하다못해 두 자릿수 상승률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면 또 그런 종목들만. 그런 걸 만약 쫓아가시게 되면은 또 피해를 보시다 보니까 또 빠져나올 때 또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위해서 어차피 이제 보다 보니까 제 타겟은 그래도 이렇게 작은 종목이지만 변화가 나오면서 뭔가 단단하게 변하는 종목들 이런 게 제리다운 선택이다. 제리다운 트레이드고 제리다운 종목이야. 근데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눈에 띄더라고 제 눈에. 그래서 어차피 이런 쪽에서 기회를 찾자라고 뭐 종목만 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보석 같은 종목들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보석? 네, 보석. 주얼리. 뭐 보석도 뭐 다이아몬드급이 있는 반면에 큐빅급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충분히 이 정도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아마 근데 보시면 대충 느낌이 어쩔 건데 아마 이번에 4분기 때 실적 좋은 종목 소팅해도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네. 레몬 리서치 블로그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차 소장님, 저 뭐 제리급보다는 그래도 덩치와 그게 있지 급이 있고 급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급이 있는. 차준하이도 나오고 뭐 차민규도 나오고 스케이터 차.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린 것은 리오프닝은 아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는 아니다. 또 요새 여기저기 다 리오프닝. 네, 뭐 다 리오프닝 하고 있는데 경민이 아니면 리오프닝인데. 리오프닝인데 특히 리오프닝 중에서 여행 섹터는 더더군다나 아니다. 여행 항공주는. 여행 항공주는 더더욱이나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올라가는데 미국은 자체 수요로만 우리 지금 이제 제주도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가 지금 이제 비행기가 북적북적 되듯이 미국은 국내선이 지금 티켓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행기가 잘 다니고 카지노, 호텔 꽉 찼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주도가 꽉 찬다고 해서 여행사가 돈 버나요? 제주항공이 엊그제 올랐는데 돈 버나요? 국내로선 다 적자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행 섹터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는 조심하자라고 하고요. 저는 아파트 브랜드 1위인 자이를 갖고 있는 GS건설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이제 공론화 될 것 같아요. 이제 강남서부터 오세훈 시장이 열어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뭐 아무래도 가장 먼저 부동산 정책부터 펼치겠죠. 그러면 동급이라고 보면 이제 재건축하기 위해서 각 건설사들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동급이라고 보면 지금 이제 제가 직접적인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현대산업개발이 하고 있는 그 만들어 놓은 강남 아파트가 15억이 빠졌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브랜드에 대한 어떤 충성도 이런 것들도 감안하게 된다면 자이를 좀 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수급은 DLENC가 더 그만하겠습니다. 예. 수급은 DLENC가 대림산업. 네. 대림. 대림. 네, 대림. 이 편한 세상. 이제는 뭐 배터리 바이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네. 그래서 블로그. 아니, 제가 한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어. 리오프닝 쪽에서 안 오른 종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허. 네. 소장님 이제 오랜만에 사람분들 뵙고 그러면 이제 달리시겠죠? 네. 한 2차까지 가시겠죠? 이제 10시니까 2차까지 가능하죠. 네. 어. 가시고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좀 사모님한테 술 냄새나 그러니까 좀 깨고 가셔야겠죠? 컨디션 한 컵보 하고 그 회사가 있습니다. 컨디션 HK 이노엔이라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야, 우리 누가 보면 이거 대본 짜놓고 얘기하는 거다. 그치? 야, 씨. PPL 맞고 네.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예. 뭐 리오프닝 쪽에서 주류 쪽 막 올라가는데 그나마 매출 많이 죽었던 게 그쪽이고 변화는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많이 빠져서 많이 못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시총은 좀 셉니다. 한 1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런 거는 리오프닝에서 화장품은 색조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마스크 벗으면 다 화장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남자들의 착각입니다. 사모님 저녁 때 이제 샤워하고 나시면 막 뭐 바르시잖아요. 네. 그게 기초거든요. 근데 화장품의 절반은 기초인데 그렇지. 그건 이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들어가는 건 색조기 때문에 색조 전문으로 보셔야지 화장품들이 다 너나 할 것이 올라간다? 그건 또 아닙니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써봤어야 알죠 제가. 아니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난리치던 배터리 바이오는 아닌 거? 좀 더. 이게 뭐 트레이딩은 가능합니다.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 예. 그리고 또 몇몇 보고 있는 쪽은 있는데 이게 또 지금 보통 보면은 앞서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쪽이 계속 대세가 될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쪽에서도 2차전지 쪽에서도 확실히 성장하는 거 보여지는 쪽만 움직일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수주가 받쳐주는 쪽이 움직이는 장비 쪽. 이쪽으로 또 상대적으로 밸류가 이쪽이 더 싸거든요. 마지막에 네. 김민수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장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그동안에는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묶여서 다 갔다면은 뭐 소위 말해서 게임이니 뭐 메타버스니 NFT니 뭐 바이오니 해서 앤토니 해서 같이 우르르 다녔다면은 이번 이런 장을 한번 겪고 나면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소위 말하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너 진짜 지난번 그 레벨 다시 갈 수 있는 체력이야? 갈 수 있는 실적이야? 펀더멘털이야?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그 장이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는 더 배가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니까. 네. 그죠? 그걸 위해서 또 두 분은 더 연구해 주셔야 되고. 어쨌거나 오늘 큰 소득은 차 소장님이 또 삐질라 바나나 보트급의 김모 씨와는 달리 항공모함급으로 움직이는 우리 차 소장이 이렇게 한번 스크루 쪽에 뭔가 이렇게 발동이 한번 걸리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기차 살 생각 없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2020년에 차를 바꿨으니까 이제 또 벌면 전기차로 바꿀게요. 이제 번다. 요번에서 벌면은 멋지십니다. 2020년에 뭐 그거는 2020년에 해가지고 막 80으로 바꾸셨고. 오케이. 자, 그래요.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